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폭염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이 없던 평화국회였다. 이런 자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운 지난 4년이었죠. 쟁점 법안 상당수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곧 새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 세월호 변호사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당선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 국회 입성한 조혜진 의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개파 문제 등 새누리당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새 판짜기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여야 정치권에 벌써부터 정계 개편론이 솔솔 번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학 박사인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개파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네, 본인이 오는 26일 날 연구소를 출범하죠. 새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정치 그룹이 될지 정치 결살체가 될지 혹은 정당 형식이 될지 10월 중에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배경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제 5.18 기념식장에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새 판짜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그냥 단순히 정계 복귀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흐름상. 네.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도 이 국민의당이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안철수 대표가 평소 하는 얘기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가야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된다. 네. 이 안철수 대표의 지론인데 네. 이 세 사람의 발언을 한 괴로 묶어보면요. 중도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현 정치 지형 구도를 넘나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새 정치 지도자가 비록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은퇴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범프에서 마중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어올리는 처음에 한 바가지를 붙죠.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 모양새로 이른바 지금 정치 질서를 흔들고 새 판을 짜겠다 이런 모양새를 네. 지금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정의화 의장 새한국의 비전 이 정치연구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자, 신당 창당의 구심점 아까 말씀하신 그 궤를 꿰서 뭔가 만들어질 전망 가능성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만 그런 모양새를 지금 비춰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네. 재미난 현상이 이 원장은 지금 현재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맡고요. 그런데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네. 있고요.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네.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네. 국민대 교수가 이 자리를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념과 혹은 지역 구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새한국의 비전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어떤 개인이라보다 이걸 구심점으로 해서 네. 어떤 이른바 우리가 과거 정계 개편할 때 빅텐트론이란 혹은 제3지대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랬죠. 그런데 어느 각 당에서 뛰쳐나올 사람이 있으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연구소가 아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 둥지 밑으로 모여라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관계자들이 네. 풍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흥미로운 정계 개편론인데요. 자, 이 역시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정의화 의장의 발언 시점인데요.
요즘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아주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이 정 의장의 발언이 갖는 의미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친박 비박이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네. 친박이 어떤 굉장히 구심점이 우편향 보수 성향을 굉장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그 현재 120여 명, 120여 명 됐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친박이 한 80여 명 된다 그러는데 친박 관계, 친박 자칭 친박이라고 하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요. 네.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 확고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은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함으로 해서 우리가 네. 선거에 졌다. 이렇게 이제 책임론을 그쪽에 내부적으로 전가시키는 의원들을 제가 몇 번 통화를 네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80여 명 가지고 뭉쳐가겠냐.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한 40여 명을 비박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세력 싸움에서 외형적으로는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이런 와중에 그런데 이 한 40여 명을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이런 와중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하나는 그 친박계 쪽으로 어떻게 거고 하는 그 공간을 지금 정회 의장이 좀 굉장히 적절하게 이런 발언을 해서 네. 그 틈새를 벌여놓겠다.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이런 연구소가 출범을 하고 어떤 그 모양새가 갖춰진다라면은 네. 새누리당 그 분열 가능성이 훨씬 현 상태로는 높아지죠. 아, 그렇겠군요. 지금 뭐 새로운 이 지대의 형성, 정치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자, 비박계 의원들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2부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20대 총선에선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이제 이 19대 의원인 조혜진 무소속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대목을 한번 여쭤보겠고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20대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이고요.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볼게요. 이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 논란인데요. 불과 2달 전에 말이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 이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이른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또 산업기능요원 제도 이걸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이 형세가 지금 병역 현역 자원이 배경은 현역 자원이 인구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저출산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출산한 남자아이가 2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이 아이들이 20살 기준이 2025년이 되면은 네. 어떤 자연사로 사망하거나 질병 때문에 아프다는 그거를 그대로 간다 그래도 대한민국 군이 25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단순 논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국방부가 좀 전후 좌우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이 인구 절벽 문제는 국방부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오픈해 놓고 전 국민의 지혜를 모으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병력을 그 이공계나 심지어는 공중보건의까지도 없애기려는 안을 짰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아집적인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이 2020년 되면은 한 10,000명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을 군에 잘 징집을 안 합니다. 군이 지금 일부 있는데도 군 지휘부들이 이 여러 가지 오픈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좀 감추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계 미군 장성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데 ROTC 한 명 안 뽑고 현역 장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19대 때 이자스민 의원이 다문화 가정 의원이지만 그렇죠. 20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가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불쑥 발표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12일이었죠. 과학기술 자문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기지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기초과학자 1000명을 20년 동안 양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업무라는 것이 사실 이 단절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사실 과학기술 인력은 계속 유지시켜 병역 대체 자원으로. 네, 그런데 네. 이 육군이 앞장서서 이거를 해요. 이 회의 중에 하나는 사실 국방부 주변에 비판적 의견 중에 하나는 군 수뇌부가 자리 보존을 위해서 억지로 네. 인원을 맞추게 하는 이런 비판적 의견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난 이틀간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늘 해명에 나섰죠. 네. 확정진 게 아니다. 확정은 아니다. 그런데 그저께 사실은 확정이라고 했거든요. 그제는 예. 확정이라고 발표했었나요? 그 비공식으로 해서 관계자가 국방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네. 문제가 커지고 어떤 각 교육부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반발하고 네. 그 국민안전처라든가 경찰 쪽에서도 반발하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 사실 이공계 학생들을 전원을 해도 2,500명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뒤 안 맞는 이래서 정치권도 들끓고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굉장히 후퇴한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굉장히 공청회를 열고 굉장히 공론화시켜서 인구 절벽이 안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네. 걸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지혜를 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병역 대체 문제보다도 인구 절벽, 저출산이 이제 우리가 병역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 네. 단계에 왔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네. 좀 차분하고 단계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